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운해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다. 뭐 안숨 자고 오신 거죠? 너무 개운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럼요. 저희 한 4분 50초 만에 보는 거라서 너무 오랜만에.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어서 그 댓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거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결혼 해야 되나요? 원래 저는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 4분 5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궁 속에 빠졌어요. 그게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일단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로는 저는 결혼을 해야 한다 주의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막 그렇게 많이 타는 타입은 아닌데 인생이 길잖아요. 이 100세 인생에서 한 30년, 40년까지는 혼자 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되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다들 자기 짝을 찾아 떠나잖아요. 그게 뭐 진짜 계약적인 결혼이 됐든 사실혼이 됐든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떠나는데 내가 한 40, 50이 됐을 때 그때 여전히 내가 어떠한 결혼이라는 것 없이 혼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심심할 것 같고 이제 지겨울 것 같아요. 혼자의 그 삶이. 그래서 저는 심심하지 않기 위해요. 결론이 조금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생각을 뒤집어서 네. 친구들 여러 명이 네. 결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타운으로 사는 거야. 자기들끼리 집 지어서 살겠다 어.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그것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한 적 있긴 한데 그래놓고서 다들 떠날 거 알아요. 맞아. 그래, 그것도 맞아. 나랑 안 있어줄 거야. 거짓말하지 마. 뭐 집 하나 사가지고 1층에 내가 살고 2층에 네가 살고 안 그럴 거예요. 다들 이렇게 떠날 거야. 다들 떠날 때 나만 남을 수 없지. 그렇죠. 또 우리 극티 피넛은 참지 않지. 참지 않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진짜 그 사실 저는 동반자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는데 환상 혹은 제가 가진 꿈인데 평생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배우자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나랑 잘 맞는 짝꿍. 음. 숨만 쉬어도 재밌는 짝꿍. 약간 그런 짝꿍이 있으면은 안 심심할 것 같아요. 80살, 100살까지 살 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결혼이 하고 싶다. 네, 입장이에요. 그럼 해야 된다보다는 하고 싶다에 싶다. 가까운. 해야 된다도 맞는 것 같은 게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연인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배우자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좀 깊이감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누군가는 남자친구 혹은 친구에게도 더 뭐 깊은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보편적으로 그걸 배우자한테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저 단전 밑에서 끌어오르는 신뢰를 바탕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위안도 얻고 행복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 주의예요. 저는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오히려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있어서 다들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 그렇고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해야지. 심지어 요즘에는 연애는 해야지.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결혼을 안 하면 얘는 뭔가 맞아.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우리 딸이 그렇죠. 자녀의 결혼이 나의 마지막 그쵸. 세상의 마지막 네. 소원이다. 뭐 이런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뭐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이 정말 전반적인 사회로부터 결혼은 굉장히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어느 시기에는 해야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그 나이에 밀려서 상황에 밀려서 부모님의 성화에 밀려서 만나던 사람이랑 그 타이밍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이 뭐 만족도나 행복도가 결혼 전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물론 반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런 아까 말한 사실혼 동거일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냥 연애를 여러 사람과 바꿔가면서 혹은 길게
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기도 하죠. 그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지 않을까.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 저에게로 왔을 때에는 저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그리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라는 사람은. 일리 특화로는 저는 제가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제 삶 전체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분산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동아리도 가고 독서 모임도 갔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 이럴 때랑 내가 한 사람에게 마음이 집중돼서 그 사람에게 정말 심적으로 포커스가 될 때 무게중심이 딱 잡히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고 플러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가 되게 멋있어져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라는 고백을 하는 대사가 지금까지도 되게 유명한 그렇죠. 영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사랑의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에게 연애를 할 때도 제가 사랑의 감정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실제로 더 나은 모습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스스로도 만족하는데 평생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온전한 집중을 한다? 저는 제가 되게 멋있어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연애로도 그 안정감을 채울 수 있는데 연애가 아니라 일리가 결혼이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영원 불멸한 신뢰감? 그런 걸 하고. 위해서인 거. 네. 근데 연애에서 느끼는 것을 평생 지속하고 싶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더 큰 책임과 더 큰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그 안정감의 질 자체가 달라질 것 같은 거죠. 아예 다른 차원의 어나더 레벨의 안정감과 어나더 레벨의 성장과 성숙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가? 뭐 각자 케바케 사바사. 그럼 1, 2는 해야 되는가? 이 인간은 안 하면 약간 혼자는 좀 뭐 구멍이 많다. 혼자는 좀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누군가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나 자신에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입장에서 데니는 어떤가요? 저도 막 결혼을 무조건 해야 돼, 모든 사람이 해야 돼는 거기에는 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결혼을 하면 좋다에 조금 더 저는 방점을 찍고 일리가 말씀하셨던 것도 일부 동의하고 피나 말씀하셨던 것도 동의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면 너무 일단 재밌는 거 너무 맞아요. 재밌는 거 너무 많고 심심하지 않고 뭐 저희 아내가 재밌게 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너무 그런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주차하고 엄청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 집에 빨리 가서 재밌으려고 너무 좋으니까 재밌으려고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감과 어떻게 보면 이제 무게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져야 하는 뭐 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감과 무게감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 경험들이 있어서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1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약간의 서로의 각자의 결핍이 있고 각자의 또 그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상호 보완해주고 사회를 살아가는 그 구성원이 한 명은 꼭 필요하지 않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파트너의 개념으로 한 팀을 이루는 그런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나. 있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있고 하지만 결혼은 아무나랑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가 중요하고 나도 중요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결혼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준비.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할 때 결혼식에 대한 준비보다도
결혼식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어떤 행사 그리고 나의 행사라기보다는 부모님 그렇죠. 혹은 가족 행사의 개념으로 좀 보여지고 물론 결혼식으로 함으로써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벤트이자 행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생활할 앞으로의 뭐 10년, 20년, 30년, 80년까지 살까요? 아무튼 뭐 그 이후에 그 장기로 살아가야 하는 그 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결혼식에 대해서 물론 결혼식 준비해야죠. 뭐 이벤트고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거에 힘을 쓰는 것 이상으로 결혼 준비라 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준비와 서로 이야기하고 맞춰가고 합의점을 찾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신중하게 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좋다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실제로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막 질문들을 받을 때 결혼식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식장은 어떻게 해야 상견례는 어떻게 하고, 그거를 데니한테 물어본다. 엄청 웨딩 플래너 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막 짜주기도 해요. 짜준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시트도 줍니다. 이 안에 이렇게 준비했고 예산 이렇게 짰고 예산 이렇게 썼고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필요하다면 내가 공유드리죠. 데니를 아는 입장에서 네. 그 시트 그대로 따라만 해도 성공 100타예요. 식은 결혼식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식보다도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생활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면 같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다. 저 준비 너무 궁금해. 준비 저희 42화쯤에 42화요? 지금 주제가 밀려 있어서. 네, 밀려 있어서. 네. 아무튼 그래서 내 결혼 준비는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준비했을 때 이런 좋음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정말 주차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아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 너무 좋아, 이 사람 결혼 빨리 하고 싶어, 결혼식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사람 너무 사랑해 만으로만 결혼을 준비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오히려 내가 결혼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불행하려고 저 결혼 생활을 뛰어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들 행복하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게 선수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대했던 것은 이만큼인데 너무 경험되어지는 거는 너무 아래가 경험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고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공유되기 어렵다.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뭐 1, 2년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은 저는 처음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되게 빨리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 되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드라마에 나오는 클리셰 장면 중에 하나가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기 싫어서 회식을 콜하시는 부장님 뭐 이런 장면들 많이 많죠. 보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들어가는 게 되게 느리게 가고 싶고 막 한 바퀴 돌다 가고 막 이런 분들의 이미지를 많이 쌓았을 때 집에 재밌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빨리 놀고 싶어서 빨리 올라가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 잘 됐을 때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관계라는 건 이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관계라는 건 사실은 매일매일 함께 공유하는 시간, 대화하는 혹은 대화하지 않음으로 채우는 시간들에서 관계에 영향을 계속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과 팀원이 있는데 하루 종일 같은 사무실에 붙어 있어. 그럼 시공간을 공유하는데 대화는 하지 않아. 그럼 그 대화하지 않음이 관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이 아니라 서로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어색해짐의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에서 같이 사는데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는 시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합의되어 있지 않다면 같이 매일매일 붙어서 보내는 시간은 계속 쌓이는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이나 필요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쌓였을 때에는 1도 차이로 벌어진 게 나중에는 막 이만큼 차이 나는 것처럼 그 관계가 굉장히 나중에는 말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어지는 관계. 그렇죠. 그냥 굳이 꺼내봤자 싸움만 나니까 안 하게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제 피넛이 말했던 혼전 계약서가 그 막 뭐 돈 어떻게 할지 말고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하자. 맞아요. 이런 대화하자. 응. 이 시간은 이렇게 쓰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싸리 진짜 그런 종류의 혼전 계약서를 한번 쓰고 시작하는 게 하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지 않을까. 데니 표정이 오 내가 그런 거 썼어 하는 표정인데요. 정말 썼습니다. 너무 말하고 싶어. 아니 여기는 워크샵 하셨잖아. 워크숍을 했다고요? 그 부부 비전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10계명이라고 하나요? 결혼식 계명이요? 맞아요. 결혼 생활 10계명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썼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불편한 거 뭐가 불편해요? 있겠죠. 그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 물어보면 듣고 계십니다. 불편하다. 있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불편하다. 뭐 얼굴이 불편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째 불편한 점? 생활에 대해서. 팀장님이 듣고 계셔서 네. 생활에 아니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문제야? 문제 없으시죠. 네. 네.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의 입장에서 뭐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그런 고쳐줬으면 점들? 좋겠다. 다름이 있는 거죠. 다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로에 대한 장점 단점 5개씩 쓰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합니다. 원래 블라인드였어요. 블라인드로 쓰고 결혼식 전이었나 후였나 공유했어요. 혹시 그런 거예요? 영원히 블라인드로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유하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솔직하게 썼겠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타임머신처럼 땅에 묻을 줄 알았는데. 공유해서 단점 중에 2개 혹은 3개는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수용하는 것 한 2개, 3개는 수용하기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거 2, 3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결혼 준비할 때. 그 실제로 우리 결혼했어요 했을 때 모든 커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규칙 정하는 거였잖아요. 맞아. 그리고 규칙도 정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 이건 꼭 해줘라.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꽃을 사다 줘라. 뭐 이런 거 막 다 쓰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리스트 보면서 이렇게 약간 수정 좀 하고. 맞아. 일주일엔 힘들고 한 달에 한 번 사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약속은 지키는 걸로 이제 가져가는. 와 근데 장점 5개, 단점 5개 약간 이게 되게 인상 깊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되게 지엽적인 질문이긴 한데 단점 5개가 있잖아요, 사람은. 있죠. 단점 5개를 뽑았어. 거기서 내가 3개는 오케이 고칠 수 있어. 나머지 2개는 절대 안 돼. 라고 할 때 헤어지는 커플도 생길 수 있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단점이 정말 나에게 치명적이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대화를 결혼 전에 해야겠네. 그니까. 그렇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하면 좋다. 저는 이제 뭐 그럴 건만 저희는 뭐 그럴 건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혼 전에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데니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단점과 그거를 이렇게 내가 고쳐볼게라고 했던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래 그 막 감정 표현하는 거 이거 되게 못했거든요. 데니 표현 짱맨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간다니까. 정말 변할 수. 그리고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저는 그냥 굳이 뭐 이거 표현해야 되나? 하는 주의였어 저는.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 다 아는데. 다 아는데 혹은 뭐 이렇게 저는 이게 그 제가 주변에 자라왔던 환경들 뭐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뭐 그래 뭐 다 아는데 뭐 약간 요렇게 지내었던 이제 그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분위기로 파악하고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그 관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류의 이제 다양한 저도 이제 장점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고 저희 뭐 규칙들에서는
이건 좀 얘기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나중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또 한 82화 정도에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 우리 데니스 팀의 팀장님 모시고. 맞아. 이게 이제 약간 습관이랑 이제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데니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공유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팀장님의 컨펌이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게 있어서 팀장님을 모시고 물어보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이제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굉장히 지금 아니 저 데니 이야기 듣고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준비를 많이 한 거잖아요. 제 기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적도 있으셨어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또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행도 같이 한번 안 가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같이 동거를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독립이 처음이었어요. 자취도 한 번도 안 해봤었고,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해보긴 했지만 혼자 이렇게 자취한 것도 아니었고 해서 둘 다 어떻게 보면 독립도 처음, 서로 같이 자고 일어나는 것도 처음이니까 너무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니까 서로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미묘한 것들 하나하나는 다 나누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그 신혼여행을 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전혀 한 번도 같이 자지 못했던 사람과 같이 자고 눈 뜨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행동, 혹은 뭐 화장실 갈 때 하는 행동, 혹은 화장실 갔다 와서 하는 행동, 그게 다 처음. 그리고 뭐 일어났을 때 밥 어떻게 먹는지, 밥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다 처음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하면 좋지만 그 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맞춘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불편함이, 저는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해야 되거든요. 싱크대에 있는 게 저는 싫어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체질상 그리고 자라던 환경상 밥 먹고 약간은 좀 쉬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좀 불편함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인지를 하니까 이게 더 청결한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아예 없을 때, 없는 것들은 아예 그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불편한 것들,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불편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있었네? 이럴 때 이렇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댁과 처가의 이제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의견들이 있죠. 의견들이 있고, 뭐 짐을 정리할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여행 갔다가 와서 캐리어를 바로 풀어, 혹은 바로 풀지 않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랑 맞춰야 되는지조차 그게 이슈가 되기 전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연애 과정에서 내가 갈등이 생겼던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말해주거나 미리 상의하고 맞춰갈 수 있지만, 그래봤자 한 뭐 많아도 100개 맞춘다면 살면서 보이는 건 10,000개가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그런 거 맞춰보자고 동거를 미리 해보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데니와 이제 아내분은 결혼 전에 최대한 그거를 맞추기 위해 많은 대화. 그렇죠. 저희는 동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대한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부터 썼어요. 서로 어떻게 결혼 전에 그런 걸 하셨다고요? 그런 걸 했죠. 저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은 한 팟캐스트 한 78화 정도에서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결혼은 꼭 해야 되느냐?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가 너의 하루 정도는 초 단위로 기록해 보고 해라. 그게 진짜 제대로가 진짜 제대로였어. 제대로 해라. 갑자기 결혼 꼭 해야 하나?
네, 많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데니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준비라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결국은 서로의 다름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뭐 맞아요.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아는 건 일단 까. 최대한 열어봐. 그래서 다 까고 대화하지만 그리고 나서 오케이, 깐 거보다 안 깐 게 더 많을 거야. 이거 우리가 부딪혔을 때 대화해야 돼. 뭐 그때 감정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안 돼. 막 그때 뭐 칼을 들면 안 돼. 뭐 이런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준비가 오히려 그 정보들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데니와 아내분의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수용적인 태도? 맞아. 그 진짜 두 분이 그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아내가 진짜 수용을 정말 많이 해주고. 그래서 꼭 결혼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에서 사람 바이 사람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결혼을 안 해도 괜찮거나 안 하는 걸 오히려 추천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하는 게 좀 나는 힘들다.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 스타일대로 살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준비 자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어려울 수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되게 자기 확신이 있고 저 강점 검사하면 강점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인 사람이거든요. 자기 확신이 있고 이렇게 딱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득이라기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일 수 있지 편안함을 않을까. 그냥 뭐 할 수 있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극성이라 나는 내 상대에게 이 시부모님을 경험해주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내 부모님이 나한테도 너무 극성인데 이 사람에겐 더 할 걸 아니까 결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댁 친정 말씀하셨으니까 배려 깊은 사람이네요. 일종의 배려일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먼저 피넛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라고 하니까 결혼했을 때. 자, 한번 들어보죠. 갑자기 결혼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면 사실 그런 거에 되게 대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극성이시고 막 우리 형도 결혼했는데 형수님이 지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얘기를 나의 남자친구가 나에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너가 힘들까봐 고민이다.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건데?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그 공을 나한테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건 맞긴 한데 그래서 너는 어떡할 건데? 약간 이게 좀 그래서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너에게 힘들게 할 것이 이제 걱정되니까. 그럼 그때 너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동거관계로 가자. 사실은 뭐 예를 동거관계로 들어서, 가자. 결혼은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이제 회초리 하나 이렇게 들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청학동 갔다 와. 나는 못한다 이런 결혼. 이러면서 이제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갑자기 훈장님. 그러니까. 근데 철저히 저는. 네. 어떻게 결혼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천년의 사랑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천년의 사랑이야 막. 둘 사이에 미쳤어. 막 절절해. 케미가 거의 진짜 핵폭발이야. 와. 근데 일리 표정이 너무 몰입했어. 근데 시부모님이 이제 너무 극성이실 너무 거라서 극성이셔요? 힘들어질 게 알아. 그러니까 나로 실드가 안 되는 걸 남자가 알아. 그런 부모님들 있어요. 그럼 데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결혼한 입장에서 데니 의견도 한번.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원가족에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결혼 준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극성인 분들이 퍼센테이지적으로 높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한국 사회는 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더 이런 패밀리십이나 혹은 어떤 뭐 종갓집 문화도 있었고 절기에 대해서 절기에는 가족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가족의 달도 있고 가족의 달이면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결혼하면 당연히 부모님한테 이거 해야지 혹은 이거 해야지 혹은
피넛의 표정이 점점 결혼을 점점 안 했는데 좋아지는. 종갓집 뭐 막 8대 독자. 8대 독자여가지고 제사를 막 2달에 한 번씩 드려. 이건 아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근데 정말로 그런 집들도 있고 실제로 어떤 뭐 고을이죠. 그 마을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요. 근데 이거는 뭐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 뭐 남자 쪽이 됐든 여자 쪽이 됐든 그런 데 이해하고 그 선에서 차단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이 불효가 아님을 그러니까 내가 그게 불효가 아님을 내가 먼저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죠. 그게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내가 나와 상대방이 이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커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불효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것이 더욱 효가 아닐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데니는 거의 한 결혼 한 30년 정도 해본 사람처럼 말하네요. 근데 이것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먼저 해줬어요. 원가족과의 분리도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사실 분리를 사전에 해야 돼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가 분리야? 맞아요. 약간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이야기는 한 팟캐스트 185화쯤에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땡기면 183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한번 얘기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극성인 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30억짜리 집을 해줘. 그리고 권리를 주장해. 그럼 극성일만 한데? 그래서 실제로 있었죠. 맞아요. 있어요. 그 기사 최근에 떴는데 뭐였지? 딸 이름을 철뜨기로 지으래. 그러면 30억짜리 집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줬어. 이미 도와줬고 결혼할 때 도와줬고 집도 해줬고 했는데 대신 애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로 지으라라고 했는데 애가 딸이 나왔어. 뭐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 혼전 계약서를 써야 되네요. 어머니 이름이 3번만 바꿀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진행 멘트예요. 진행 멘트. 네, 저희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지금은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벌써? 네. 아니, 벌써. 결혼에 대한 얘기 별로 못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뭐 준비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좀 하고. 네. 근데 뭐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결혼 꼭 해야 되느냐?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막 인간으로서의 의무, 먹고 자고 싸고처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다. 그리고 하고 싶다. 네. 그리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데니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 안에서 하면 좋은데 좋으려면 준비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신중하게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대화 나누면서 이 1, 2부를 포함해서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뭔가 이런 거는 좀 새로웠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냥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하고 싶은 말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희의 질문 자체가 결혼이 뭔지, 결혼 꼭 해야 하는지. 결혼 꼭 해야 하나요였나? 결혼 꼭 해야 하나요? 이거였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소개 멘트가 결혼이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유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할 것 같으면 하고 싶어요, 결혼을. 근데 사실 결혼이 하기 싫은 이유는 근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만나는데 불행해질까 봐 사실 하기 싫은 약간 그런 마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들으면서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단순 결혼식과 스드메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스드메하고 뭐 예식장 예약하고 집 구하고 신혼여행 예약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사실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챙기는 거는 필수로 다들 생각을 하는데 와 나의 하루에 눈을 떠서의 1분 1초를 기록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이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나 1분 1초를 내가 칫솔을 무슨 손으로 잡는지까지 기록해야 하나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1분 1초를 기록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서로를 알아갈 노력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노력을 어설프게라도 한다면 그런 노력만 하면 사실은 누구를 만나든지 잘 살 수 있다? 의 가능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데니? 네. 1분 마무리 해주시죠. 한마디? 결혼할 거면 제대로. 결혼할 거면 제대로. 해라. 좋습니다. 이건 진짜 좋습니다예요. 너무 힘들어. 진행 멘트 아니고. 그래서 그 결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어떤 준비가 좋은 준비인지, 시드미 이상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언젠가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204화쯤. 204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듣고 계신 분들 들으면서 생각나는 질문들, 소감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얼마든지 댓글이나 저희 DM으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